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올해 들어서 발사하는 미사일은 갈수록 위협적입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7번째 미사일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이었다면서 이 발사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바로 전 단계인데요. 실제로 ICBM을 발사하는 건 이제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먼저 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중한 미사일이 불꽃과 함께 솟아오르고 이동식 발사체 옆으론 뿌연 연기가 자욱합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며 공개한 화성 12형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서북부 지구에서 조선동해 상으로 최대 고각 발사 체제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검수 사격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발사 목적을 무작위 품질 검사인 검수 사격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성 12형이 실전 배치됐음을 과시함과 동시에 미사일 발사에 대한 명분도 만든 겁니다. 화성 12형의 사거리는 최대 5,000km, 동북아를 넘어 미국 영토인 괌까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인 화성 14형의 직전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전 선언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움을 일부 파기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김정은 2018년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기존의 모라토리움을 그대로 유지할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화성 12형을 발사했다고. 북한의 공개 보도 직후 서욱 국방부 장관이 유사시 북의 핵심 군사시설 타격을 목적으로 극비리에 운용 중인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국방장관의 미사일사 공개 방문은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보내는 경고 메시지로 읽힙니다. 유사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행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전략적 승리를 통해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이달에만 미사일을 무려 7차례 발사하며 미국에 대한 강대강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북한. 김정일 생일 80주년인 다음 달 16일 광명성저를 전후해 레드라인으로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역시 검수 사격을 명분으로 발사할 거란 우려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네, 북한이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쏘아 올렸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시간 문제이다 보니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수진 특파원, 미국 정부가 일단 이번에도 대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내놨어요. 네, 미국은 이번에도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다. 입장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발 강도가 계속 세지고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로 바쁜 미국에 북한이 골칫거리가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한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We're willing to sit down without precondition to have those kinds of dialogues, but obviously Kim Jong-un wants to go a different way, so we have to make sure that we're ready militarily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한반도에 군사적 대비를 해야 한다고 한 점 눈에 띕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의 또 다른 고위 당국자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마침 일본에서는 독자 경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재를 강화한다고 해서 북한이 그럼 대화하자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도 급할 것이 없습니다. 트럼프가 했던 방식의 정상 간 대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고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해주지 않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도 계속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 내 여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뒷전에 밀어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재가 효과가 있는 거냐, 어떻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데려올 거냐 이런 비판인데요. 미국은 오는 11월에 상하원 선거, 바이든 정권을 평가하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죠. 비판이 계속되면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환점 모색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원래 오늘 열기로 했던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1대1 토론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토론할 때 자료를 옆에 두고 할지 말지를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대선 후보들 첫 토론은 사흘 뒤인 목요일 사자 토론으로 열립니다. 보도에 김재경 기자입니다. 토론장에 자료를 갖고 가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자료 없이 토론하자는 민주당. 토론 규칙의 마지막 쟁점을 두고 오후까지 대치했지만 합의하지 못하면서 끝내 양자 토론은 무산됐습니다. 예정됐던 토론 대신 책임 공방만 오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양자 토론과 형식, 특히 분야별 토론 폐지까지 수용했다며 답안지가 없으면 정책은 물론 네거티브도 못하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보좌진이 써준 모범 답안 없이는 국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능력이 없다니 참으로 딱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토론 규정에도 일정한 자료 지참이 허용되는데 민주당이 도덕성 검증을 피하려고 토론 거부의 명분을 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또 말재주를 부릴 때 정확한 팩트를 제시하며 반박해야만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양자 토론은 기득권 담합 토론이라며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벌인 안철수, 심상정 두 후보는 토론이 무산된 건 당연하다며 사자 토론을 일제히 별렀습니다. 담합 토론으로 정치적 갈등을 조장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 바랍니다. 사자 토론에서 무자료로 제대로 붙어봅시다. 내가 덜 나쁘다는 경쟁 그만하고 이제 국민이 지켜보는 공정한 링에서 당당하게 경쟁합시다. 애초 양자 토론 개최를 다자 토론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국민의힘은 다음 달 3일 예정된 사자 토론에는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은 사흘 뒤 사자 대결 형태로 처음 치러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